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문혜정입니다. 오늘도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요. 매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히 저에게 한 가지씩 화두를 아주 어려운 숙제를 하나씩 내주고 가시는 박경신 교수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그리고 GM대우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 주제를 왜 오늘 선택하셨어요? 원래 그 비정규직 문제가 네.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아주 많고, 네. 근데 비정규직 문제에 좀 큰 영향을 줄 만한 판결이 2월 28일 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나가지고, 네. 그리고 위키트리 여기 이사 올 때 그때 네, 네, 나가지고 네. 그때 그걸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언소주, 네. 그러니까 언론소비자 국민연대 이제 그 조중동 불매운동에 관한 판결이 네. 또 나서 이것도 시청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 싶어서 그냥 욕심에 두 개 다 좀 얘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예, 내용이 짧은 시간 다루기에는 좀 벅찬 감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 그러면 네.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이라는 게 뭐였는지 우선 좀 네. 설명하고 지나갈까요? 네네. 그 신문사들 이제 3개 신문사들에 대해서 신문 읽는 분들 중에 네. 뭐 이제 불만이 있으신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래서 마치 저기 라이벌 아이돌이 그 광고하는 제품 뭐 안 사기도 하고 네. 그 팬클럽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어찌됐든 그 뭐 소비자로서 저런 신문은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또 보지 말라라고 할 자유는 있으니까. 네. 그렇게 신문 불매 운동을 하는데 여기선 특이한 거는 신문 불매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문에 광고를 사지 말자. 그래서 광고주들한테, 그러니까 친구들을 넘어서서 친구가 아닌 그 신문에 광고를 그 사는 네. 그 광고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네. 그러니까 신문 구독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광고를 사지 말자. 네. 이런 식의 이제 불매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평소보다 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MB 정권 초기에 네. 그 광우병 시위가 있을 때, 촛불 집회. 그쵸, 촛불 집회 있을 말씀이시죠? 때, 예.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쇠고기 수입하려고 할 때는 이제 조중동에서 막 비판을 하다가 이제 MB 정부 때 수입한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막 옹호를 하고 MB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그렇게 했다. 시위대들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예. 하니까 그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독자분들이 그 불매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신문사에 좀 돈줄을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해서 광고를 사지 말자. 광고 주지 말자 이거죠. 그쵸. 광고 네. 실지 말자, 실지 그렇죠. 말아라. 네네. 네. 그런 식의 운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라는 게 시장에 나가서 뭐 물건 안 사겠다, 또 친구들한테 사지 말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는 사람한테 뭐 사지 맙시다, 예. 뭐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실제로 2008년도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네. 기소해서 네. 실제로 두 분은 구속까지 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이렇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럼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판결이 났으며 그 네.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검찰의 주장 중에 하나가 신문에 불만이 있으면 네. 신문 불매를 하지, 아. 왜 광고주, 왜 죄 없는
광고주들을 괴롭히냐. 괴롭히냐? 예.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뭐 괴롭혔다는 게 이제 전화를 막 많이 해서 그 조중동 광고 사주지 말라라고 이제 네. 종용하는 전화를 이제 막 하고 또 뭐 이제 일부는 이제 폭언도 있었고 네. 뭐 그렇다라는 이제 광고주 측 주장들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번 판결은 이번 판결이 좀 이제 놀라웠던 건 지금 이제 그 전화했던 걸 이제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그런 전화를 했다고 해가지고 기소가 된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되느냐? 예.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고 해서 된 게 형사처벌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요? 전화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네. 그 전화 받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런 전화를 하자라고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인데 카페 운영자분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어느 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조중동에 광고 실지 말라고 종용을 하자 그렇죠.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이 구속이 됐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게 또 하나 놀라운 점이었죠. 물론 소비자들이 그 전화를 하는 것도 네. 그 형사처벌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네. 전화한 것에 대해서 처벌한 것도 아니고 전화하자라고 카페 운영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한 거니까 인과관계가 이제 더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전화한 것은 그럼 처벌할 수 있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화를 많이 했다. 전화를 많이 했다. 네, 전화를 많이 했다. 네. 스토커들은 전화 많이 합니다. 예, 스토커들은 전화 많이 해서 내가 받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나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전화할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받고 싶지 않고 그 사람 자꾸 전화하는 게 제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된다 하면 고소 못 합니까? 근데 전화를 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전화해서 당신 제품이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나는 이 제품에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사겠다. 당신 핸드폰은 파란색으로만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나오면 내가 사겠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네. 계속 빨간색으로 출시하는데 파란색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네.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 전화를 한 게 형사처벌 대상일까? 그러니까 스토커 죄송합니다. 스토커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군요. 제가 이 핀트를 잘못 맞췄습니다. 스토커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한 사람이 뭐 개인적인 이유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전화라면. 그렇죠. 예, 제품에 대한 이야기, 그 당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 그렇죠. 광고에 관한 이야기라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광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네, 네. 회사가 광고를 할 때, 그 단순한 소비자의 불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회사 예. 광고를 할 때 왜 조중동에만 하냐라거나 또는 특정 신문들한테만 하냐라거나 네. 또는 뭐 이제 미국에는 이제 그런 시위가 종종 있습니다. 왜 광고 모델을 쓸 때 왜 예. 백인만 쓰냐? 그죠? 예. 예. 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광고 모델을 쓸 때 라이벌 아이돌 그룹만 쓰냐? 만 쓰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전화가 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돌 그룹 이름 얘기할 뻔했습니다. 예. 이쪽에서 그러면, 왜 네. 저쪽 쓰느냐? 네. 그래서 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 기업이 뭘 잘못하면 소비자들 눈에. 네. 근데 소비자가 뭐 이렇게 보편적인 소비자가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소비자의 상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니까.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되도록이면 많은 소비자들의 그 의견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항상 알고 싶은 게 네. 소비자가 뭘 원할까. 네. 연애할 때 남자가 항상 알고 싶은 건 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 여자가 뭘 원할까. 예. 예. 네. 항상 여자가 원한다고 말하기 전에 뭔가 해줘야 뭔가 이제 멋있는 남자 뭐 네. 그런 이제 마초 그런 판타지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네. 교수님. 항상 먼저 알고 싶은 네. 그러니까 기업도 항상 먼저 알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소비자들이 당신의 광고 정책의 문제라거나 광고 모델 기용 정책의 문제라거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업무방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 전화든지 뭐 또는 주문을 받기 위한 전화라도 이렇게 개통을 해놓으면 네. 이제 어디에 전화들을 했냐면은 뭐 신문사에 뭐 이 피고들이 전화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결국에 이제 전화가 많이 이루어진 게 신문에 이제 뭐 주문 전화 거기에 이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네. 광고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그럼 주문 전화에다 전화해서 그럼 꼭 주문만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은 그 회사 업무가 뭐가 잘못됐는지 또 회사 제품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지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외국 경우 앞서 이제 모델에 관한 얘기 잠깐 하셨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예. 네, 그래서 90년대에는 그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나이키에서 네. 그 나이키 제품들이 뭐 신발도 있고 공도 있고 이런데 그걸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청을 주는데 네. 하청 업체들이 뭐 하는지 나이키는 잘 모르죠. 네. 근데 이게 뭐 인도 이런 데서 아동 노동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건 하청 업체니까 하청 업체를 불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나이키를 불매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사실은 정말 그 항의의 대상은 하청업체인데 하청업체 물건을 사주는 원청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네. 하청업체 물건을 사주는 업체 죄 없는 네. 그 관계사를 그 불매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라서 네. 이것과 별로 다를 건 없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해외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납니까? 이건 소송 자체가 걸리지가 않죠. 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립이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 이걸 이제 뭐 2차 불매 운동이다라고 해서 항의 대상한테 안 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논리죠. 항의 대상한테 안 하고 왜 관계사한테 하느냐. 뭐 이 논리는 그 이제 1심 법원에서도 사실 거부가 됐고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네. 이제 확실히 거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그 신문사도 피해자고 광고주도 피해자다 뭐 이렇게 네. 들어왔었는데 광고주는 직접 전화를 막 전화제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문사는 직접 전화를 받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고주가 광고를 빼서 경제적인 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뭐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그 판결이 나오고 이게 대법원 판결이었으니까 1, 2심에서 유죄였던 맞습니다. 건가요? 네네. 그때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방해죄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됐던 그렇죠. 건가 보죠. 제가 그렇죠. 찾아보니까 형법 제 341조 314조 아닌가? 14조? 예. 고칩시다. 죄송합니다. 314조 14조 확인해야겠습니다. 14조 맞나? 확인해야겠습니다. 저 숫자에 약해요 제가. 예. 저도요. 예. 예, 이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네. 어떤 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업무방해죄는 그 왜 만들어졌냐면 1800년대 이제 막 고도 성장하고 교수님 잠깐만요. 예. 그러면 저희가 좀 부탁을 하죠. 네네. 341조인지 314조인지 알아봐 주실 수 있죠? 저희 방송 중에 찾아서 네, 좀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예.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이제 원래 일본에서 왔고 일본은 그 산업혁명을 더 빨리 거친 영국, 프랑스, 독일 네. 법을 이제 따라서 만든 건데 네. 산업혁명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게 국익에도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단결 금지죄, 단결 금지죄요. 말도 안 되는 모이지 말라 이거죠. 지금 생각으로 네. 하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 법을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일본도 이제 그 산업화를 이제 거치면서 노동자들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 네. 그 시장 경제의 어떤 자본주의의 좀 그 교본이라고 네, 해서 거기에도 네. 나오는 얘기인데 이미 거기서 아담 스미스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노동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노동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비인간적인 착취에 네. 시달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피폐하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또 그 결집해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이 강성 노조를 만들고 사회가 또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이제 네.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니까 노동자들의 그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법들이 다 없어지죠. 네. 없어지고 일본도 지금은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네. 그 법을 받은 게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노동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을 안 하면 네.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을 안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두자로? 파업. 네, 파업. 네. 예, 파업. 예.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면 네. 평화로운 파업도 업무방해죄로. 아. 네. 그래서 MBC 파업 파업? 같은 경우도 네. MBC 기자들이 그냥 나는 이렇게 방송 나가면 창피해서 못하겠다. 너무 불공정하다. 너무 네. 편향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일 못하겠다. 일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 일을 안 하면은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 안 하면 징계를 할 수 있어도 검찰이 와서 아. 구속을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업무방해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교수님 맞으셨고 제가 틀렸습니다. 오타였습니다. 예, 예. 314조 소위 그 업무 방해죄가 네, 네. 314조라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네. 업무방해죄를 확대 적용한 거라서 아.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처음이고 예를 들어서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소비자 불매 시위하다가 처벌받을 때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불매 시위한다고 가서 뭐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그럼 기물파손죄로 처벌하고 예. 불매 시위한다고 하면서 뭐 업주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 퍼뜨리는 그런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 뭐 그런 네, 그런 예. 것들이 있겠죠. 네. 뭐 가서 누굴 밀쳤다 그런 폭행죄. 네. 근데 그걸 업무방해죄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단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래서 이제 위력은 뭐냐면 위세를 보인다고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를 과시하면서 같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상대가 좀 겁을 먹을 수 그렇죠, 있게 그렇죠. 하는 어떤 파워를 보여주면서 음. 어떤 힘을 그렇죠. 행사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이제 처벌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 아담 스미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노동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세를 과시해서 자기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향상시키는 있게. 이렇게 사용자들을 위협해서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보장해 주자고 한 건데 네. 그런 그 세 과시 단결 자체 그거를 이제 범죄시한 이제 그런 조항. 저는 이럴 때마다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는 조항이 있는 겁니까? 언제 그러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필요가 있죠.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네. 왜냐하면은 평화로운 파업도 다 불법 파업으로 검찰에 고소해서 그 노조 파업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필요한 건지를 잘 판단해봐야 되겠죠. 예. 네. 저는 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산업화 사회는 이제 지나고 이제 정보화 사회를 가고 있는 입장이고,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총수 1세대, 2세대들이 이제 아직 1세대, 2세대, 이제 막 3세대 들어서고 네.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오너가 있고 그렇지만 네. 곧 이제 전부 다 오너 없는 대기업 네. 이제 이런 시대로 그러겠죠. 외국처럼 예. 네, 그렇게 되고 그럼 노동자들도 이제 주주가 되고 네.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더 이상 이게 뭐 노동자들을 계속 일 안 하면은 처벌하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 노예로 만드는 그런 법은 저는 이제 뭐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정말 업무를 방해한다는 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 범죄가 성립이 되겠지만 현재 이제 누구의 업무를 누가 방해하는지가 이제 모호하게 되어가는 이런 산업화 사회가 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뭐 몇 가지 이제 있는데 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 위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서우니까. 근데 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조항이 돼서 그거는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이 이후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네요. 업무방해죄 이제 이번에 법원 판결을 보면은 단지 뭐 불매를 했다. 그러니까 네. 단지 물건을 안 샀다. 마치 이제 파업처럼 네. 파업은 그냥 일을 안 한 거죠. 물건을 안 사, 불매는 이제 안 사는 거고. 네. 불매했다는 것 자체 가지고 처벌한 건 아니고 이제 막 전화를 뭐 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처벌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는데 네. 아직 그 이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예. 파기환송. 왜냐하면 신문사에 대해서도 뭐 그 업무방해를 한 거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신문사에 정말 뭐 피해가 없다면 업무방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얘기를 해서 피해자가 신문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양형이 달라지니까 예. 형량이 달라지니까 그냥 전체를 다 파기해 버렸어요. 대법원에서. 항소심으로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다시 또 다투어 봐야 됩니다. 다투어 봐야 되는데 예. 뭐 제 개인적인 좀 욕심은 다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직접 뭐 광고주에 전화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 한 거 가지고 지금 처벌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인터넷을 어떤 그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네,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에 뭐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 해서 처벌하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월드컵 네. 때 거리 네. 공연 이거 뭐 뭘로 조직하나요? 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거기 뭐 나오는 사람들 뭐 명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붉은 악마든 뭐 누구든 그냥 언제 요즘은 어디서 모이자. SNS로. 예. 언제 어디서 모이자라고 모이자. 하면은 나와야 될 필요도 없고 나온다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모여서 길을 막았어요. 그럼 길 막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이게 했다고 해서 그렇죠. 예. 글 올린 사람을 처벌할 거냐는 거죠. 그 글을 올릴 때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네. 1000명이 모일지 10,000명이 모일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언서주도 마찬가지인 게 전화를 하라고 글을 올렸지만 이게 무슨 멤버 리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하지 말라고 보낼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에 이제 그 글 올리는 걸로 하는 건데 전화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할지 안 할지 몇 통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처벌해야 하냐. 그런 사람들이 호응을 했다고 해서 예. 그 호응에 대해서 호응이 좀 과도한 결과를 나왔다고 나왔다고 해서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해야 되나? 예. 이건 지난번에 이건 좀 네.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 솔로 대첩이라고 해서 그렇죠. 어느 한 장소에 많은 네. 사람을 모이게 한 것이 그게 뭐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논란이 있었죠. 그때 뭐 저는 남성 성비가 매우 안 맞았다는 거 네, 말고는 네. 제 기억이 잘 잘 모르겠죠. 안 나는데 그 예. 행사가 있기 전에는 이게 뭐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막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처벌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성이 뭐 월이 많았다 이런 기사들만 있었죠. 예. 그렇다면 이 유사하게 인터넷상에서 SNS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자라고 한 사람들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겠네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예. 다시 처음부터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건지. 예. 예.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두 가지 주제 있었어요. 두 번째는 GM 대우 불법 파견 판결에 대한 건데요. 지난달 28일에 이제 대법원이 GM 대우 현재 한국 GM에 대해서 네. 불법 파견을 확정하고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건지 음. 또 근로자 파견을 왜 금지하고 있는 건지 네. 그것부터 사실 일반인인 저로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이라는 게 이제 GM 대우가 있는데 GM 대우 소속이 아닌 그 직원이 네. 다른 업체 직원이 GM 대우로 파견 나와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예. 근데 와가지고 실제로는 GM 대우의 지시를 받아서 다 일을 한다. 네. 그럼 이제 GM 대우 입장에선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자기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냥 직접 고용하면 되는데 네. 왜 다른 업체를 세워가지고 그 업체 직원으로 만들어서 그 업체 직원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할까요? 그 일을 시킬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네. 이제 불법 파견이라고 해서 한 예. 건데 이게 이제 결국엔 다 그 해고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예. 그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노동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조문으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가 없도록. 네,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가 잘못했다거나 네. 또는 경영상 긴박한 사유라고 해서 반드시 이 회사 인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네. 이런 그 긴박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사용자들이 노동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뭐 이제 실제로 운명 공동체를 만든 거죠 법정. 네. 그래서 사업자가 정말 망할 것 같을 때 그때만 이제 노동자 또 해고시킬 수도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네.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뭐 기술이 바뀌고 뭐 경영 전략이 바뀌어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해고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고용을 해두면은 노동법에. 해고를 시켰다가 자기가 사용자로서 모든 그 책무를 져야 되니까 다른 업체를 세워서 그 업체 직원으로 만들어서 그 직원을 파견받아서 하게 되면 파견만 끝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 회사를 자르면 되죠. 네. 예. 그냥 회사하고 계약을 끊으면. 끊는 건 그건 노동법하고 관련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말끔하게 네. 그 인원이 이제 정리가 되는. 근데 이제 그런 편법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의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파견 근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트타임,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은 하시긴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월 40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기간제, 이분들은 이제 길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정해서 기간제. 기간제. 네.
세 번째가 이제 이런 파견 근로단분을 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우선 파타임 같은 경우는 일부러 파타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산업이 위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잘라야 될 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 자르지 말고 네. 다 조금씩 그 노동 시간을 줄여서 다 같이 일하도록 하자. 이제 복스바겐 같은 경우가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네. 파트타임은 뭐 긍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있으나 수도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도 그 기간제는 애초에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해고에 관한 어떤 해고 여부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네. 좀 이렇게 좀 포장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계약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도 뭔가 기간제라는 걸 알고 들어가니까 뭔가 좀 그 낮은 기대를 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기간 동안에는 또 안정적으로 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견 근로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예, 파견 근로는 언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네. 자기 직업을 이제 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해고 문제도 있지만 이제 노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고 있으면 노동자가 생기면 노동자 노조를 만들면 직접 협상 대상이 되는데 자기 노동자가 아니면 조직을 해도 협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노조 조직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는 해약해 버리면 계약하면 되니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욕심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그렇죠.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우선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튼 파견은 받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네, 특별한 비정규직 사유가. 분들이 쓰신 그 글 같은 걸 보면 같은 사업장에 있어도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차별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이번 판결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GM 대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진 사용자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GM 대우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뭐 그 다른 많은 업체들이 그런 파견 근로를 지금 사용을 해왔고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 파견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은 그게 파견 근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게 특별히 자기가 직접 채용하기에는 좀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 경험 이런 면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큰 차이가 있어서 직접 채용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파견 근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근로자나 직접 채용 근로자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임금만 그 차이가 날 날 뿐. 뿐이지. 그래서 불법 파견이다라고 결정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형사처벌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벌금형 맞습니다. 예. 벌금형인데 어찌됐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보통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건 불법 파견이다라고 고소를 하면 기소를 안 해왔었거든요. 네. 예.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네. GM 대우에 대해서는 그 약식 기소를 했어요. 네. 이제 약식 기소는 이제 벌금형으로 할 때 하는 기준 약식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그 GM 대우에서 그냥 벌금 내고 말았으면 사실 끝났을 건데 네. GM 대우에서 그거를 또 이제 거부하면서 네.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결국에 이제 대법원까지 와서 확정된 겁니다. 네. 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파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못 받는다. 예.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교수, 학교 같은 경우 이제 교수나 뭐 교원들 이런 교직원.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그 일의 어떤 내용이 다르거나 네. 그래서 전문 지식, 기술, 경험 이런 면에서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일해야 될 때 이때는 네. 이런 사람들은 파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청소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파견 근로를 받죠. 예, 보통 학교에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어떤 그 청소 용역업체 정하고 용역업체, 영업체 예. 직원들이 와서 이제 하게 되죠. 그것도 문제 많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네, 예, 네. 문제 없는 건 아닌데 네. 어찌됐든 최소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건 뭐 자동차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정말 바로 옆에 서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는 평생 보장되고 누구는 파리 목숨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그 파견 뭐 여러 가지 판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뭐 재작년 판결도 있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불법 파견이든 합법 파견이든 파견을 받고 2년이 지나면 네.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GM 대우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있었으면은 그냥 GM 대우 노동자로 법적으로 간주가 된다. 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하고 맞는 거냐면 그 기간제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일하게 되면은 직접 고용으로 네. 간주가 되죠. 네, 똑같은. 똑같은 고용 직원으로 본다. 그렇죠. 예. 네. 그럼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좀 크겠네요. 앞으로 다른 뭐 판결이나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노동계나 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네. 뭐 수만 명이 이렇게 파견 근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만 해도 10,000명을 추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대관에서는 또 형사 판결은 아니지만 또 다른 판결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어찌됐든 수만 명이 이렇게 파견 근로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형사 판결도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앞으로 뭐 큰 언론에서 많이 쓰시는 표현으로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반향을 불러올 것 같다. 네. 예. 그럼 노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판결 보고 노동계에서는 어떤 반응들을 하고 100% 환영하죠. 예. 네, 100% 환영하고 당연히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좀 입을 내밀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사용자 측에서 그 파견 근로자 보호법은 하여간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니까 버스는 떠났다. 네. 기차는 떠났다. 떠났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세계적 기업들이 이제 다 그런데 네. 그 기업이 잘 되려면 좋은 법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업에게 좋은 법은 항상 경쟁자가 나타나서 그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꾸 법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비켜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불안하고 이게 지금 현대에 기하면 전 세계적인 기업인데 네, 그 네. 기업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이렇게 많이 만드는 나라가 몇 군데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경제가 지금 법원 판결 한두 개로 지금 좌지우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기차는 떠났으니까 빨리 거기 맞춰서 새 세상으로. 그렇죠. 경영 전략 또 노동 전략 이런 것들을 다 짜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자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근무, 새로운 산업의 환경이다 이렇게 네. 빨리 그럼요.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늦었죠. 예,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뭐 현대 관련 어떤 네. 내용이신가요?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의 판결이 뭐 이제 법적으로 많이 다릅니다만 일반인이 보기엔 똑같은 판결이 이미 제가 숫자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 내지 2년 전에 네. 현대 기아에 1-2년 대해서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현대 기아에서는 이제 가장 두려웠던 시나리오가 이제 벌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의 그 파견 업체에 이제 일하던 분이 파견 업체에서 뭐 이제 그 해고가 된 겁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2년 동안 2년 이상에서 일했고 내가 불법 파견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네. 현대 기아에
직원이다라고 이제 소송을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그런 소송을 예. 냈습니다. 내서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맞다. 현대 기아 직원 맞다라고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열 몇 분이 했는데 그 중에 7, 8분 숫자가 계속 약해서 그분들이 네. 그 현대기아 직원으로 그러니까 파견업체 직원이었는데 현대기아 직원으로 간주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났어요. 아, 이미. 네, 예. 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뭐 노동계에 환영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현대기아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너희 그러니까 현대기아 직원이라고 해서 직원으로 빨리 채용을 해서 임금도 주고 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습니까? 판결 나고 나서? 법원에서는 이제 그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네. 해고 처분이 간접적으로 말하자면 해고 처분이 무효다라는 판결 내린 것이지 네.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 내린 건 아니다. 아. 그래서 해고를 그러니까 해고는 무효지만 또 다시 해고하면 된다. 문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물론 이제 그것도 상당히 좀 부실한 논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그 몇 명의 사실 직접 채용보다도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더 큰 문제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있어요. 현대기아에는 네. 그분들하고 이 상황은 똑같은 분들이 근데 그러면 6명에 대해서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인류 기업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소송하면 예. 똑같이 판결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인류 기업 총수라면 네. 또 소송 그 10,000명이 다 소송해서 들어와서 똑같은 판결 받으면 그때 채용하고 뭐 그때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가 먼저 다 채용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예측 가능성 있게 좀 펴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집단 소송들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한 명이 한 명 개별적으로 그 현대기아의 노동자로서 지위 확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제가 주주라도 현대기아 주주라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 소송해서 이제 또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한 2, 3년 걸리겠죠. 걸릴 텐데. 그동안 이렇게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경영 전략을 짜기보다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2, 3년 후에 할 것을 미리 그냥 하고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주주 입장에서도 주가 방어 입장에서 훨씬 더 좋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주나 사업자 측에서 오늘 박경신 교수님이 알려드린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현대기아 주식 좀 먼저 사세요. 그 주주로서의 예. 좀 생각을 좀 네. 이렇게 우리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제 판결이나 이슈가 있을 때 그 드러나는 내용만 보지 않고 그 뒷부분이나 앞으로 미래까지도 좀 잘들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오늘 또 한 가지 저한테 숙제를 또 주고 가세요. 질문을 참 잘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나면 제가 또 뒷공부를 나머지 공부를 한단 말이죠. 조금씩 성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참, 예, 뭐 못하신 말씀 아까 하세요. 그러니까 예. 저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네. 현대 측에서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꾸 이제 실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이 GM 대우 판결은 이건 형사 판결이니까 이제는 네. 이런 민사 판결이 나오면 대기업에서 그걸 따라서 하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를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GM 대우 판결이 네,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거군요. 예.
예. 오늘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판결, 그리고 GM대우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어려운데 쉽게 잘 풀어주셨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